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석입니다.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노년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년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 민간 개인 등 사회 주체들의 대비와 협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문화, 복지, 포교를 이끌어가는 쿠무다 명상문화관 이곳 쿠무다 콘서트홀에 무척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BBS 신년 특집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타이틀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먼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자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부회장 정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수석 부회장이시며 대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신 김진홍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협회장이시며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님이신 박노숙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2022년 우리 사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노령화 문제와 현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노인복지 현장에 함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를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토크 주제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박노숙 회장님,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가 흔히 고령 사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많아졌다라는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노인이 많아졌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출산이 문제인 거고요. 새로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 아동이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 사회의 원인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한갑잔치 안 하잖아요. 팔순도 잘 안 해요. 저희 모친 92이셔요. 의료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57년생부터 63년생까지 노인 인구가 700만에 달해요. 이 사람들이 노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10년 사이에 70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라고 한다면 스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도 편리하시고 그리고 삶의 질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적으로는 혼자에 살고 있는 이 독거 어르신들의 빈곤적인 이러한 것이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그러한 어르신들의 빈곤의 삶을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의 고령화라는 것은 이렇게 뭐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노인에 대한 공경 사상, 효친 사상보다는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쓸모없는 노인, 그리고 가난한 노인, 힘없는 노인으로 전락, 또 이 노인 방임이나 노인 학대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뭐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뭐 경제적 착취 등 여러 사회 문제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한국의 이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김진홍 부회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일컬어지는 전후 세대들은 사실은 본인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대학 보내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땅 투기하고 오로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하는 이제 그 일에만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을 키우고 하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노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100세 장수가 축복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백수 장수 시대의 재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노인 부양 비용 또 젊은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100%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이 시대 어른들을 조명하고 또 어른들을 탐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 주제는 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100세 시대의 축복이 아니라 100세 시대의 재앙이다라는 말씀이 참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한국 사회 고령화 현상과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현재 2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더 이 자살에 대한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자살이라는 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몸을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적인 관점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어르신들의 이 자살에 대한 이런 예방들을 많이 복지관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고 외로운 이러한 어르신들께서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특히 또 종교계에서 이런 명상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이 어르신들에게 좀 더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관 스님께서 지금 현상과 그리고 이 문제 또 문제 해결 방법까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라고 정의를 받습니다. 이 노인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 대해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님의 소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는 전국에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321개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직원 수만 해도 한 14,000명 정도 되고 등록된 어르신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날마다 전국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여가 활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임의용 서비스도 받으시고 또 허약한 어르신 집에 계신 분들에게는 도시락이나 반찬을 이제 배달하시기도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토탈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원스톱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눈을 딱 뜨고 복지관에만 오시면 점심 이후 프로그램까지 다 참여하고 가실 수가 있는 굉장히 행복한 공간이 바로 노인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오늘 제가 321개 노인 복지관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전국 곳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김진옥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네, 한국 노인 종합복지회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지관의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실시가 되고 또 아무래도 복지관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그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흔히 고독사라 하면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임종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도 고독사. 또 여러 명이 살았으면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 혼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고독사도 있고 또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아까 자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고독사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노인복지관 협회는 그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한 생의 마지막을 예방하는 네. 사업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과 또 수석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회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관스님께서도 최일산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이 소임 맡고 계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종로 노인복지관은 2007년 2월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조계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현재 약 15년 정도 종로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신노인 문화의 중심 1번지를 캐치로 하여 불교 노인복지 1번지를 자랑하고 있는 현 종로노인복지관입니다. 하루에 약 2,000명 정도가 아웃리치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좀 많이 어르신들이 오셨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락 배달과 3번 정도의 또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조그만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종로노인복지관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신노인 문화라고 이야기했듯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장소로서 대학노예라는 연극제와 그리고 우리 또
카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엔 장금이라는 어르신들의 문화, 어릴 때부터 된장, 고추장 이렇게 드셨던 그러한 문화들을 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문화로서 종로노인복지관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사업으로서 시장형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굉장히 환한 얼굴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함께 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행복한 에너지가 흐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년 전이었죠. 저희 쿠모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그 장축제 그 음악회에 그렇게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그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노숙 회장님도 네, 지금 소일 맡고 계시는 곳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서울 양천구의 그 목동 노인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목동실버 복지문화센터인데 전국에 321군데 중에서 문화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는 우리 목동 노인밖에 네. 없습니다. 개관 때부터 이 목동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목동 하면은 학군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 학군이 좋다라는 거는 대체로 중산층이 좀 많이 살고 있는 편이라 어르신들을 뵈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상대적으로 좀 잘 키우셨고 또 잘 성장한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모시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동이 갖고 있는 그 평화로움이 문화를 좀 살려서 연어복지 노인복지관과 좀 차별성 있는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또 시장, 재래시장, 지역 주민들하고 축제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어요. 올해 서울시 노인복지 평가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 조직화로 그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네. 우리 듣고 계시는 우리 김진홍 부회장님께서도 네, 자랑하실 거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표정이세요.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앞에서 두 분이 너무나 많은 훌륭한 복지관들입니다. 사실 우리 종로복지관은 대한민국 노인복지관을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 복지관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좀 정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지관의 관훈이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현재 회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관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지관에서 생각하는 노인은 자주적이고 또 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상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노인복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부는 구슬이 서말, 호래비는 이가 서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별하신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늘 옆에서 도와주시던 분들의 부재가 노후의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 혼자 되신 남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참여율도 높고 인기도 많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좀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호랍이 제4회화 교육과정인데 그 자랑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저희들은 이 어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주로 뭐 학교 선생님 출신들이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 역량 있는 어른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게 할 수 있을까라는 쪽에 끌어낼 좀, 것인가라는. 그래서 좀 그런 어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그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진홍 부회장님께 이 소개 말씀 부탁드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한국 노인 복지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은 1981년이었죠.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국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이 이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박노숙 회장님께서 한국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는 뭐 노인 일자리 사업, 또 맞춤 돌봄 사업 등 국가 정책 사업 주요 수행 기관이다라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해주셨어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각각 복지관의 자랑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노인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노인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개인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위급하고 응급한 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긴 하지만 노인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고 기회는 어르신들이 국가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은 전국적으로 노인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고 있는 거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석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간 지원 사업도 하고 국가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기관장에 따라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특화된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가 일단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가 문화를 좀 즐기면서 고독, 빈곤, 질병,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소득이 낮든 소득이 여유롭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는 것,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는 문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역사회와 또 지역 주민들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노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노인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또 관장소를 맡고 계시는 종로 노인 복지관은 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지관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종로 노인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양한 경험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관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노인 복지의 어려운 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이제 개인 기관으로 봤을 때 처음 코로나가 저희 복지관에서 중국 우한에서 딱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3번인가가
저희 복지관에 어르신이 확진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확진된 분 두 분께서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결과를 맺고 네 그래서 초에 이제 저희들이 막 그렇게 했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랬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은 거라고 빨리 저희들이 수습이 돼서 지금 현재는 방역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또 저희 이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또 나가서 발표했던 그러한 또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뭐 덕분에 또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다. 이제 이런 거를 또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위기를 저희들이 굉장히 잘 넘겨서 좋은 결과로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종로 노인복지관이군요. 네. 네,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하니까 네, 하지만 이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박노수 회장님께서도 이 관장 소위 맡고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 또 없지는 않으실 텐데요. 정말 많으시죠? 어떠십니까? 많죠. 네. 많은 그 조금 전에 이제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복지법 개정이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부분 개정으로 하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때 처음 제정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전면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협회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개정 안 되는 것에 대한 조금 속상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노인복지법이 개정 안 됐다고 해서 노인복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거가 있어서 그나마 그런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에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현장을 잘 지키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법보다는 현장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시면서도 웃으시지만 그 어려움이 참 얼마만큼일까라는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 부회장님께서도 네, 어려움 정말 많으시죠? 어떠세요? 네. 저희들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면 네. 또 지금 현재 고통을 많이 참고 살아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는 모든 대상들 또 네. 모든 국민들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그 사회 운영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전반적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규모 또는 시설 중심의 오프라인 중심의 그 서비스, 대면 중심의 서비스가 이제는 굉장히 소규모화되고 또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비대면 뭐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인프라도 사실은 구축이 덜 된 상황이고 특별히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주 대상인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디지털 사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온라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도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많은 하루에 수천 명씩 이렇게 복지관 오고 가고 하시던 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오갈 데도 없이 이게 집안에만 계셔야 된다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좀 안타까움은 최근에 많이 만나는 분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요양 시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확충이 되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한테 여쭤보니까 요양원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95분이 요양원 안 가고 이게 살던 곳에서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매, 중풍 등 이런 미래 질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참 많은데 차제 우리 노인복지관 협회에서도 좀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우리 회장님 막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정책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노인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좀 이 신년 대담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하다 보면은 또 어느새 우리가 목표하는 점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꼭 한번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령화 시대, 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승려 노후 복지를 이야기하다라고 세 번째 토크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우선 김진홍 수석 부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노인 종합복지관도 또 불교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의 역할도 아주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교의 사회복지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역사적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얘기하면서 종교의 역할을 빼고는 그 얘기할 수 없을 정도고 특별히 한국 사회복지 발전 과정에서 종교는 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불문하고 기독교, 가톨릭, 불교 뭐 포함해서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노인복지관 321군데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교에 기반한 법인이 운영하는 그 복지관이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거의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최근에 이 정부가 복지의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정책의 틀 안에 모든 복지 사업들을 조금 예속시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사회복지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부가 심하게 좀 간섭을 한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뜻있는 그런 종교 단체나 종교 기관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회복지 사업들을 그래서 뭐 철수하는 그런 뭐 사례들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 종교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순기능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회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인복지도 우리 교계에서도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 정관 스님께서는 조계종 종회위원도 지금 소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승려 노후복지의 어떤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노인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한다면 저도 진짜 이제 노인으로 들어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스님들은 고령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스님들의 이 고령화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이제 승려복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후돼서 어르신들이 스님들께서 산중에서 계셔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가 함께 있는 이런 공동체, 수행 공동체라는 그러한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스님들에게 아파서 병원비를 보태주기보다는 이제는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저기 될 수 있는 수행 연금으로 승려복지에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세 드신 노스님들에게 우리가 좀 뭐 복지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세대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도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계속 이야기가 그냥 방 한 칸에 목욕탕 딸린 잠을 이렇게 재워주는 그러한 것이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이 답답할 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탁구장에 가서 탁구도 치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좀 더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당에 가서 연부를 하면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젊어서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뒤늦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요양원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정말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노인 요양 시설들을 좀 스님들만에 있는 그러한 수행관처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행 공동체라는 말씀이 저도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정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 문화의 새로운 창조, 승려 노후 복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각도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한국 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슬로건이,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고 이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토크 주제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을 위한 새 시대를 이야기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박노숙 회장님께서는요, 이 슬로건,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면서도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협동조합의 캐치플랜이 그런 거가 있어요.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해서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슬로건이에요. 지금은 그런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정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금융 지원을 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슬로건을 내 그런 것도 우리가 인간 한 명으로 봤을 때는 하나이지만 이 한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모두가 있을 때 하나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또 안 되는 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인 거고요. 종교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 전망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성철 스님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도로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이지만 모두인 거고, 모두가 하나처럼 살아갈 때는 사실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많이 가져야지만 내가 성공한 거고, 내가 높은 자리 가야지만 내가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라는, 다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서 우리 어르신들도 사회에서 쓸모없다라고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는 채워줘야지 될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임무이지만 어르신들은 내려놓는 거를 많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도 계시고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지만 젊은 우리나 연세 많으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실 어르신들이나 모두 내 것, 플라스틱 하나라도 내 주머니,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런 왜곡된 인품,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정말로 내가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많이 가져서 혹은 많이 안 가져서 후회가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내가 베풀었었던 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을 때 정말 이 땅에 소풍을 잘 왔다 간다, 잘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는 공존한다라는 거, 공의로움, 이것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즉 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성계에서 하나는 전체를 머금고 전체는 하나를 머금고 있다라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박노숙 회장님께 노인복지의 어떤 문제점, 그 해결 방안을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답까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관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선배 시민 그리고 후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그리고 앞으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노인석이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 계셔서, 그런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생들이 거기에 지옥 같은 그곳에 서서 책을 보고 있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선배 시민 어르신이라면 그 학생한테 여기 와서 앉아라, 이 자리에 너희들은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지 않냐, 이렇게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선배 시민이다. 그리고 뭔가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만이 이 젊은이에게도 뭔가가 나에게 오지, 그렇지 않고 야 너는 내가 앉을 자리에 너가 앉아 있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 먹혀들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으로서 대접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나 사회에 헌신하고 뭔가가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살아가야만이 이제는 대접받고 그리고 선배 시민으로서 주위에서 존경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노숙 회장님 말씀도 우리 정관 스님의 말씀도 우리 어르신들로 하여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김진홍 부회장님, 네, 노인복지의 미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제가 이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근무를 한 지가 한 5년쯤 됐는데 늘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리 내가 미래에 닥칠 노인의 삶을 미리 당겨서 한번 살아보고 있다. 한 20년 후에 제 모습을 지금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도 노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20세기 패러다임이 노인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가 쉬웠습니다. 돌봄이 필요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존재로서의 노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나 사실은 굉장히 큰 짐을 지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인을 바라볼 때 굉장히 적극적인 노인, 주체적인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 생각하는 노인, 뭐 행동하는 노인 등 기존의 그런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 노인복지 전체를 해결하는 큰 해법이 아닐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도 머지않는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도 늙어갈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네, 우리 정관 스님부터, 네, 그리고 또 인사 말씀도 한번 남겨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또 주석 스님과 우리 또 BBS TV 많은 제작진들과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우리 국민들 늘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좋은 이미지로 또 사회가 밝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진홍 부회장님께서도 네, 인사 말씀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한국 노인복지의 미래를 말하는 이 귀한 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BBS에 감사드립니다.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위협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올 한 해 정말 희망차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노숙 회장님. 네. 저는 노인복지 한지 한 20년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우세요. 호흡할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사실은 호흡할 마음이 다 되어 있는데 이웃에서 자녀들이 혹은 동년배들이 어른이라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이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릇의 비유를 한다라면 커다란 그릇에 어르신들을 담으면 그대로 담아지고요. 작은 접시에 담으면 또 담아지는 거가 우리 어르신들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사회화가 잘 되어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줘야지 된다 혹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 잣대로 인해서 행여나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넉넉한 마음을 좁아지는 마음으로 가둬놓지 않나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그 늘은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우리들도 더 민감하게 사회복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어르신들도 그 여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년 특집으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BBS TV 관계자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어르신들과 손잡고 웃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노인종합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우리 박노숙 회장님, 또 김진홍 부회장님, 또 우리 정관 스님, 또 부회장 수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현재의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이 문제점을 이 각자의 현장에서 너무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실
방안들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BBS 신년 특집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미래 대비인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노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질 높은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부처님 동체 대비 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세상을 조금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과 해결책을 찾는 그런 첫 걸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한 또 이 좋은 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네, 이 시간 인사드리면서 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